박선영의 시네타운.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타임루프에 갇힌 빌 케이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지죠. 죽을 힘을 다해도 실패는 또 찾아오고 그때마다 그는 말해요. 다시 시작해야겠어. 좀 망해도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잠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더 강해져 있을 거니까요. 한 주의 끝에서 리셋.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요.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골랐습니다. Love Me Again이었어요. 얼마 전에 로튼 토마토랑 그 일반인 투표로 선정된 에밀리 블런트의 최고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1위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2위는 그래요. 이거죠.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그리고 3위는 조셉 고든 레빗과 브루스 윌리스가 같이 나왔던 2012년작 루퍼였어요. 에밀리 블런트는 뭔가 섹시하면서도 강인한 여전사 느낌이 이 작품에서 났었지만 그 혹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 진짜 기억에도 희미하게 남아있던 분이었는데 이 영화에서 어마어마한 인상을 남겼죠. 또 얼마 전에 개봉한 콰이어 플레이스에서는 부부가 같이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다음 작품은 뭐 하려나 하고 찾아보니까 줄리 앤드루스가 주연을 맡았던 메리 포핀스의 속편 메리 포핀스 리턴즈로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 크리스마스에 개봉한대요. 또 이번 작품에선 다른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엣지 오브 투모로우로 문 열어봤고요.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세요. 1505님? 뽑기방에 아들이랑 갔는데요. 누가 돈을 넣어놓고 그냥 갔더라고요. 두근대면서 아들이랑 뽑았는데 모기 퇴치제 건졌어요. 이게 뭐라고 기분이 업됩니다. 완전 남는 장사였네요. 그쵸? 내 돈 투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넣어놓고 그냥 간 거.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에 돈 남으면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적절한 거 뽑으셨네요. 모기 퇴치제. 그리고 2307님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외출이 어려운데 오늘 엄마 찬스 쓰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도 한 편 보고 오려고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이번 주 준비한 문화 선물도 알려드릴게요. 영화 위 베어 베어스 베이비 베어스 시사 초대권 드리고 있고요. 영화 안녕 나의 소녀 예매권, 영화 마징가 제트 인피니티 예매권, 뮤지컬 브라보 마이 러브 초대권, 연극 오를라 관람권, 연극 얼리맨 치킨런 월레스 그로밋을 만날 수 있는 아드만 스튜디오 전시회 입장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고 싶은 작품 머릿말로 달고서 신청글 보내주세요. 김나미 씨가 신청해 주신 곡 나눌게요. 영화 알라딘에서 피버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쁘게 머리 자르셨네요. 머리를 자르긴 했습니다만 네, 예쁘진 예뻐요. 않습니다. 아닙니다. 네. 점점 더 팬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가요? 네, 우선
이정훈 씨 사연을 읽어드리고 네. 이제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네? 오늘 너무 누구 맘대로. 예쁘니까요. 이정훈 씨가요. K-윌 오빠가 라디오 할 때부터 애호가님 코너는 다 챙겨 들었었어요. 우연히 주말 시네타운을 듣다가 깜놀. 이제 제 토요일 11시는 그대 것입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고. 근데 이런 분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요? 제가 K-윌 씨랑 함께했던 라디오 때 소개했던 영화를 또 소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하지? 네. 근데 또 그때랑 지금이랑 감상평이 달라지지 않나요? 약간은?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 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뭐 적당히 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달라진 게 합니다. 없다는 의미시네요. 뭐 좋아하는 마음이 뭐 크게 변하진 않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또 저희 코너에서 소개하는 건 다른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영화는 특히 네. 전상원 씨가요. 예전에 소개했을 리가 없는. 네. 그렇죠. 아주 핫한 영화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전상원 씨는 이번 달 영화도 기대가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영일 씨의 가정의 달 특집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영화도 가정의 달 특집이죠. 이게요? 네. 오. 다 끝날 때쯤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이게 가정의 달 특집인지. 네. 지난주에는 레이디버드를 봤고요. 네. 그때 주셨던 힌트가 레이디버드 소개하면서 한 번도 배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그 배우가 키워드가 됐죠. 네. 티모시 샬라메. 네. 네. 그리고 레이디버드의 주인공처럼 17살. 그리고 세크라멘토 대신에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 힌트는 복숭아. 네. 저 이렇게 모든 힌트마다 이렇게 탄성이 이렇게 탄식이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리액션을 하게 될까요? 그게 아마 힌트는 다 다른데 힌트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얼굴을 떠올려서 그럴 거예요. 자, 지금 티모시 살라메 얼굴만 17살에도 티모시 살라메 17살이었지. 티모시 살라메가 이탈리아에 있었지. 막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자, 우리 청취자들은 또 어떤 걸 떠올리셨을지 보겠습니다. 난진주님, 레이디버드 다음은 버드맨 아닌가요? 하하하. 아닙니다. 네. 3305님, 다음 영화는 케빈에 대하여. 왜죠? 네, 케빈에 대하여가 참 좋은 영화이고 네. 이것도 역시 성장 영화이고 여기는 모녀가 아니라 모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근데 케빈에 대하여는 저도 참 좋게 본 영화인데 이거 소개를 잘 못하겠어요. 이 라디오에서 소개를 하기가 이걸 보고 나면 이게 가슴 납덩이가 하나 얹혀지는 영화라. 이 영화는 정말 좋은데. 네. 오늘은 이 영화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유민경 씨가 다음 작품 Call Me Your By Name. 와, 나 깜짝 속을 뻔했어요. Call Me Your By Name. 심지어 힌트도 듣기 전에 11시 25분경에 이거 보내주셨거든요. 어떡하나요? 네, 이거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시면 무조건 당첨인데. 그리고 복권에서는 뭐 마지막 하나 틀리면은 뭐 다른 상이 있고 한데 이건 저희는 복권이 아닙니다. 네, 가차 없습니다. 근데 반전인 게요. 이분이 다시 보내주셨어요. 방송 다 듣고 저 25분쯤에 첫 답 썼었는데 Call Me Your By Name이라고 잘못 썼어요. 영일 씨. 근데 이분이 아니 근데 알고 계신 거잖아요. 잘못 썼다는 걸. 근데 두 번째도 끝내 제대로 된 정답을 적지는 못하셨어요. Call Me Your By Name이라고 잘못 썼어요. 다음에 사실 보내려던 정답은 이거였는데라고 써주셨어야 되는데 가차 없어요? 네, 그냥 다시 한번 Call Me Your By Name을 반복하셨을 뿐이에요. 그럼 뭐 아차상 이런 거 드릴까요? 네, 뭐 이따가 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선물 봐서 나눌 수 있는 거면. 네, 정말 정답이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되지 않은 지금 이 상황에 9236님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Call Me By Your Name이지요. 계속 이렇게 핫한 영화들로 가실 건가요? 달다구리리리리. 네. 9236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2670님 엘리오 하고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고 최순남 씨 너무 좋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고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께 만두 세트 드릴게요. 티모시 샬라메. 이게 참 외우기 입에 잘 안 붙는 이름인데 이게 약간 신의 한 수 같아요. 샬. 네, 이 샬이라는 어감이 이게 물론 뭐 한국 이름도 아닙니다만 네. 티모시 살라메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티모시 샬라메라는 어감과 아주 잘 어울리는 얼굴을 갖고 있는 네. 1995년생 배우. 그 전에 인터스텔라의 아들 역할로 나왔지만 네. 그때는 아무도 이 배우를 보고 탄성을 지르지 않았었죠.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과 몇 해 뒤에 레이디버드에서 그 주인공 레이디버드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남자로 등장하고 또 콜미바의 유언네임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남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제가 굳이 찬사를 하기보다 레이디버드의 감독이었던 그레타 거익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티모시 샬라메가 직접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그레타 거익의 표현입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배우다. 젊고 재능도 뛰어나고 게다가 지적이다. 콜롬비아 대학교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거 외국 사람도 이런 학벌을 따지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그럴 사람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티모시 샬라메를 얘기할 때는 학교를 들먹이더라고요. 이현이 타이틀 보네.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교 출신인데다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프랑스어와 이탈리아를 구사한다. 라고 해서 감독이 약간 사심이 가득 담긴 멘트를 하기도 했던 배우가 바로 네. 티모시 샬라메고요. 그레타 거의 구구절절 옳은 말만 했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시네21의 송경원 평론가 제가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네,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시선을 끈다. 어머. 절로 눈길이 간다. 그가 시선을 끄는 건 주변에 촛불처럼 일렁이는 존재감을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 언뜻 보면 금방 꺼질 듯 약해 보이다가도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호소하는 몸짓. 그건 사실 별처럼 반짝이는 스타의 자질이라기보다는 쉽게 눈가에서 지워지지 않는 배우의 미덕에 가깝다. 앳된 소년과 아름다운 청년 사이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뭐 이런 표현을 이분이 이런 표현을 수있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 끄덕끄덕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근데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은 티모시 샬라메에게서 그냥 느껴지는 단편적인 이미지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레이디버드와 콜미바이 유어네임을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대신 읽어드린 모든 표현에 모두 납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 티모시 샬라메의 차기작은 영화 제목이 뷰티풀 보이예요. 어머. 이게 뭡니까 지금? 아예 그냥 차기작 제목에서부터 자신의 그 현재 자기에게 주어지는 찬사를 제목 자체가 뷰티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인생에 한 그 중요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주연 배우, 이번에 그 어벤져스에도 나온 톰 홀랜드하고 새로운 스파이더맨을 두고 결혼 마지막 후보였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티모시 샬라메가 스파이더맨이 되었다면, 그랬다면 콜미바이 유어네임과 레이디버드에 출연할 수 있었을까? 그쵸.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게 되죠. 어쩌면 떨어져서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진짜 인생 몰라요. 네. 자, 무비우스의 오늘의 영화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영화 뭔지 알겠다 하는 분들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모두 3분께 선물 2종 세트 챙겨드릴게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어떤 음악 들을까요? 영화 속의 댄스 장면이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네. 그 장면에 흘렀던 바로 그 곡 Love My Way, 사이키델릭 퍼스의 곡입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의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와 함께 Call Me by Your Name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게 무슨 영화 하실 거예요. 배우 얘기만. 그렇네요. 어머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부에 계속 티모시 샬라메 얘기만 좀 많이 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어떤 영화인가요? Call Me by Your Name. 사실 그냥 티모시 샬라메만 아셔도 뭐 큰 혼란은 없긴 한데요. 네. 배경은 1983년 여름이고요. 이게 원래 원작 소설 제목은 그해 여름 손님인데 이제 이거를 콜미바이 유어네임으로 바꾼 거고요. 1983년 여름 이탈리아 북부 작은 도시 크레마 인근 별장이 배경입니다. 24살의 정말 잘생긴 미국인 청년 올리버가 이 주인공 17살 엘리오가 살고 있는 집에 오는데 방이 없으니까 엘리오 방의 짐을 풀면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아버지가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인데 이 엘리오 아버지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둘의 사랑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 엘리오의 가정 환경을 제일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6주를 휴가를 갈 수 있다니. 네. 전 그 아버지가 제일 부러웠어요. 6주를 휴가로 갈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런데
이탈리아 북부 작은 도시 크레마에 별장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리고 심지어 그냥 여름이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네. 그냥 쉬는 휴가는 그쵸. 대체 뭘까? 그리고 그 별장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어떤 인생인가? 왜냐면 집사도 있고 가사 도우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풍족한 가정 환경에 살고 있던 엘리오의 조금은 지루했던 여름에 이 올리버가 아빠의 연구를 도와주러 6주 동안 그 별장에 머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고요. 네. 제가 제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게 사랑의 시작인가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그 둘의 사랑. 네.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올리버가 오는데 계속 힐끔힐끔 보거든요. 자기 방에 짐 풀고 있을 때도 괜히 주변 기웃거리고 올리버가 그 갖고 온 짐 한번 들었다 놓고 괜히 어슬렁거릴 때부터 짐작은 갔죠. 그리고 같이 앉아 밥을 먹을 때도 힐끔힐끔 볼 때도 짐작은 갔고. 근데 그때만 해도 엘리오 역시 올리버의 마음은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피아노를 치죠. 엘리오가 피아노를 탁 연주하는데 올리버가 또 단둘이 거실에서 이걸 한번 연주해보지 그래?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엘리오가 방에 들어가서 노트에다 뭘 써요. 그리고 엘리오가 나가고 나면 카메라가 그 노트를 비춰주거든요. 네. 거기에 써 있는 말이 그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여기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라는 대사를 말로 들은 것도 아니고 자막으로 보았을 뿐인데 그때 이미 그 심장이 한 소장깨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다시 심장이 올라올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심쿵심쿵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자전거 타고 많이 놀러 다니는데 아마 올리버도 헷갈렸을 거예요. 엘리오 올리버도 헷갈렸을 거예요. 자전거 때문에 심장이 빨라진 줄 알았는데 자전거 안 탔는데도 왜 심장은 빨리 뛰고 있는 걸까? 저런 표현을 하신다. 이거 제가 그때 소개하면서 지면에 썼던 건데 살구는 너무 달고 자정은 너무 멀고 육주는 너무 짧다. 이게 바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참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결국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인생의 영화라는 건 라스트 씬이 좋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영화가 주고 있고요. 그 포털 사이트의 명대사 코너에 가시면 어떤 명대사가 적혀 있냐면 타닥타닥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모든 게 명대사, 장작 타는 소리마저 라면서 명대사로 타닥타닥하고 장작 타는 소리까지 명대사로 누가 올려놓을 만큼 잊지 못할 라스트 씬을 갖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스포일러는 아닐 테니까 어쨌든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티모시 샬라메의 얼굴이었다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제가 그런 망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건 표정. 표정.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번은 엘리오의 얼굴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번은 엘리오의 바로 저 표정이었다. 어쩌면 저게 모든 첫사랑의 마지막 표정이 아닐까 하는 어떤 표정이 영화의 라스트 씬이거든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여운이 강력해서 이 영화에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영화가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영화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막 처음에 정말 쫄깃쫄깃 막 시퀀스 좋았다가 약간 좀 루즈한가? 뭐야 뻔해지나? 이러다 끝나는 영화도 더러 있는데 이 영화는 정반대여서 더 여운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근래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 사랑 영화, 로맨스 딱 두 작품밖에 안 떠올라요. 하나는 캐롤이고 하나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편의 영화를 볼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완벽하게 주인공의 감정과 제가 같이 그 영화 내내 따라갔던 거죠. 주인공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주인공이 설레면 같이 설레고 저는 그게 가장 잘 만든 연애 영화, 그러니까 가장 잘 만든 사랑 영화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정말 잘 만든 정말 멋진 사랑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감기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홍역처럼 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감기는 그냥 평생 계속 앓잖아요. 앓았다가 나았다가 앓았다가 나았다가. 근데 홍역은 한 번 앓고 나면 면역이 되잖아요. 그 한 번이 끝인 거죠. 하지만
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한 번의 홍역을 앓는 게 그 인생이 나은 건가 아니면 평생 그냥 감기에 걸렸다 나았다 가는 게 나은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끝나면 엘리오에게 이 사랑은 올리버와 함께 보낸 6주간의 사랑은 엘리오의 앞으로의 인생에서 감기로 남을까 홍역으로 남을까 감기였으면 좋겠다 홍역이 그래도 뭔가 비장하고 아름답지 않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인 거죠. 이 영화만큼 그 뒤에 이야기가 또 궁금한 영화도 참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누군가에게 이 뒤에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속편 제작을 반대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티모시 샬라메와 아미 해머 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이 영화를 좀 다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얘기 아닌가요? 같은 주인공으로 네. 5년 후의 이야기를 그릴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속편을. 제가 비포 시리즈를 비포 선셋까지는 좋아했지만 비포 미드나잇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았던 것처럼 이 둘의 사랑도 이쯤에서 멈춰주는 게 어떨까 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네. 비포 선라이즈 다음에 비포 선셋이 저는 좀 더 좋았거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이들의 사랑을 한 번 더 그리는 것도 제가 뭐라고 허락을 하고 말고 할 건 아니지만 뭐 감독님 마음대로 만드셔도 좋겠습니다만 아마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좋아했던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그쵸. 그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좋아했던 팬들에게 무조건 아부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그리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 하지만 감독이 루카 구아다니노라면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이기도 한데 네. 제가 이 감독의 전작 I Am Love를 보고 나서 한동안 충격에 빠졌어요. 난 지금 무엇을 보고 나온 것인가. 그냥 이거는 입체 영화도 아니고 더군다나 4D 영화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납작한 스크린에 영사된 화면을 보고 나왔는데 왜 이 영화는 나의 이런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가. 그러니까 난 분명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뿐인데 왜 이 영화 속에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영화 속에 햇볕이 내 얼굴에 내려지는 것 같고 대체 이렇게 모든 감각이 살아있는 영화를 만드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감독이에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 영화에 별 5개 10점 만점을 주신 우리 영화평론가 이동진 선생님께서는 한 줄 평을 어떻게 쓰셨냐면 네. 잠들어 있던 세포들의 일제 봉기.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드는 이상한 감독이었던 거죠. I Am Love 틸다 스윈턴의 I Am Love를 보시면 아마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만든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거죠. 이 감독은 2D 영화로 4D를 만드는 재주가 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에 나오는 그들이 먹는 요리 그리고 그들이 물놀이를 하는 물의 온도까지도 왠지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고 햇빛의 온도까지도 알 것만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첫사랑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첫사랑의 감각을 통째로 영화에 옮겨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감독이라면 속편도 잘 만들어 주시겠지만 네. 하지만 결사 반대하는 개인적인 결사까지는 아니고요. 뭐 막상 김세윤 씨. 나왔는데 뭐 제가 뭐 가장 좋아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아할 수 있는데 아직은 지금 마음은 이 영화가 너무 커서 아직은 속편을 받아들일 만큼 제 마음의 자리가 넓지 않아요. 네. 루키 구아다니노 감독의 Call Me By Your Name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힌트 들으러 가야겠어요. 이 노래 들어야죠. 네. 그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 길에 구불구불한 길에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같은 구불구불한 길에 흘렀던 곡이고요. 수피안 스티브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미스테리 오브 러브 Call Me By Your Name에서 들었습니다. 네. 이게 왜 가정의 달 특집인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 영화의 정말 모든 장면을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제일 기억하게 되고 곱씹어보게 되는 장면은 엘리오 아버지. 전 세상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저만의 표현법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왜죠? 첫사랑의 그 상처를 안고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전 이 영화의 핵심이고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엘리오는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거는 아버지 얘기다 라면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미 그 엘리오와 올리버의 나이를 지난 분들은 네. 이 영화를 보고 그럼 그리움밖에 가질 게 없는가?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이런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이고요. 네. 그때 그 엘리오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은 인터넷에 예쁘게 다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너무 좋은 말들이라 맞아요. 전 약간 거의 외우다시피 그 말을 이렇게 그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꼭 찾아보시고 황석희 번역가가 직접 올린 이미지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걸 퍼온 김세윤 작가의 SNS 글도 있고요. 제 SNS를 말하려다가 괜히 뭐 그 팔로우 구걸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쿵짝쿵짝이라 제가 또 말했어요. 아니,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죄송해요. 네. 쿵 하지 않으셨는데 저 혼자 쿵짝짝 혼자 했어요. 하지만 뭐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무비우스의 티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었고요. 이어질 힌트는 뭘까요? 뭐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힌트고요. 네 이름? 네, 뭐 일단은 뭐 좀 아시아로 다시 오죠. 네. 이탈리아 크레마 대신에 이토모리. 네, 두 번째 힌트는 도쿄. 그다음에 엘리오 대신에 타키큰. 네, 올리버 대신에 미츠하. 미츠하. 네, 그리고 마지막은 그야말로 뭐 유어 네임. 네, 콜미바이 유어 네임. 아 요즘 왜 이렇게 친절한 세윤 씨지? 이토모리, 네, 도쿄, 타키, 미츠하. 그리고 유어 네임. 이게 이렇게 힌트가 많을 필요도 없는 영화인데 이게 그냥 하나면 됩니다. 유어 네임. 네. 자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선물 2종 세트 드리겠습니다. 끝곡은 뭘까요? 자 이제 지금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은 모닥불 앞에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앞에서는 장작이 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촬영할 때 이 음악 틀어놓고 했대요. 그러니까 네. 엘리오의 연기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 연기입니다. 네. 수피안 스티븐스의 비전스 오브 기디언,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잘 들을게요. 세윤 씨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탈취 및 청소제,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만두,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성격 분석 전문 심리 카페 멘토에서 커플 이용권,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통증 완화에는 위터치 프로에서 무선 저주파 자극기, 식사를 연구하다 인테이크에서 모닝죽 교환권을 드립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비전스 오브 기디언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